현대의학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, 바로 췌장 질환이죠. 그런데 만약에요, 우리가 알던 서양의학의 접근법을 넘어서 동양의 지혜가 더해진 완전히 다른 해법이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획기적인 통합의학, 일본 칸포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암세포 하나하나를 쫓아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암이 애초에 자랄 수조차 없는 환경, 그 전쟁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.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탐구할 새로운 관점입니다. 네, 난공불락의 요새,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?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조용히 숨어 있어서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잖아요. 그래서 한번 문제가 생기면 와,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지는 겁니다. 첫 번째, 난공불락의 요새. 도대체 왜 췌장이 이렇게나 어려운 상대일까요? 그건 바로 이 병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. 계속해서 아주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. 보세요. 모든 건 아주 작은 불씨, 염증에서 시작돼요. 근데 이 불이 꺼지질 않고 점점 번져서 췌장을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섬유화 단계로 넘어갑니다.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암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중요한 건 이 세 단계가 각각 다른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.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로 쭉 이어진 파괴의 과정인 셈입니다. 두 번째, 잡초가 아닌 토양을 돌본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통합의학, 칸포가 등장합니다. 칸포는요, 우리가 병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그냥 180도 확 바꿔버려요.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는 거죠.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기존의 표준적인 접근법은 밭에 난 잡초, 즉 종양이나 염증을 어떻게든 잘라내고 뽑아내는 데 집중합니다. 그런데 칸포는 좀 달라요. 잠깐만, 잡초를 뽑아도 왜 계속 자라지? 아, 토양이 문제구나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잡초가 자라난 토양, 바로 우리 몸 전체의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.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는 거예요. 아니, 그럼 그 토양은 대체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?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일본어로는 쇼라고 하는 개념에 있습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칸포의학은 당신은 췌장암입니다. 이렇게 병명으로만 딱 잘라서 보질 않아요. 그 대신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체질, 현재 몸 상태,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증이라는 걸 진단합니다. 이게 바로 진짜 제대로 된 개인 맞춤 치료의 시작인 거죠. 세 번째, 췌장염을 위한 칸포 툴킷. 자, 그럼 이제 칸포의 연장 가방을 한번 열어볼까요? 도대체 어떤 도구들이 들어있는지 말이죠. 우선 병의 초기 단계, 그러니까 염증이 섬유화로 넘어가는 그 길목을 딱 차단하는 처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핵심 무기, 바로 시호개지탕입니다. 이 약의 임무는 아주 명확해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서운 단계 있죠? 췌장이 점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. 바로 그 섬유화를 막아내는 겁니다. 이게 그냥 좋다더라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과학적으로도 그 원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.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요. 이 시호개지탕이 섬유화를 일으키는 아주 핵심적인 신호, TGF-β1이라는 스위치를 그냥 꺼버리는 게 확인됐어요. 사실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이 섬유화를 막을 뾰족한 수가 거의 없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두 번째 도구 나옵니다. 반하사심탕. 이건 말 그대로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해요. 활활 타오르는 급성 염증이라는 불길을 잡고 그로 인한 여러 불편한 증상들을 관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. 반하사심탕도 우리가 흔히 아는 소염 진통제처럼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. 보통 소염 진통제 먹으면 속 쓰리잖아요? 위벽을 자극하니까요. 근데 이 반하사심탕은 정반대입니다. 오히려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곳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줘요. 그래서 항암 치료 받을 때 입안이 헐거나 설사하는 그런 끔찍한 부작용 있죠? 거기에 아주 효과적으로 쓰이는 겁니다. 네 번째, 암 환경 리모델링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의 무대를 암으로 옮겨보겠습니다. 여기서 칸포의학이 하는 일은 단순히 증상을 좀 줄여주는 수준이 아니에요. 아예 암이 살고 있는 동네, 그 환경 자체를 싹 뜯어고치는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버립니다. 이 리모델링 전략의 한가운데에 누가 있느냐? 바로
십전대보탕입니다. 그거 그냥 몸 허할 때 먹는 보약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최신 연구들을 보면요. 이 십전대보탕의 역할은 상상을 추월합니다.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아예 새로 코딩하는 면역체계 재프로그래머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게 혁신적인데요. 암세포 주변에는요, 사실 우리 편인 척하면서 뒤로는 암을 도와주는 배신자들이 있어요. 바로 M2 면역세포라는 녀석들입니다. 그런데 십전대보탕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? 이 배신자들을 설득해서 다시 우리 편, 즉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M1 면역세포로 바꿔버립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젬시타빈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암제가 있는데 암이 자꾸 내성이 생기거든요. 그 내성마저도 뒤집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정말 대단하죠. 그리고 이 효과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딱 증명됩니다. 췌장암에 걸린 쥐 실험을 봤더니 항암제만 썼을 때는 생존 기간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. 그런데 거기에 십전대보탕을 같이 썼더니 생존 기간이 무려 38%나 늘어난 겁니다. 이건 그냥 컨디션 좀 좋아졌다 이 정도가 아니죠. 치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. 5번째, 약이 문제일 때.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확 꺾입니다. 아주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는데요. 우리가 병을 고치려고 먹는 바로 그 약이 오히려 췌장을 공격하는 적군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약들,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약들이에요. 기분 안정제부터 시작해서 이뇨제, 고지혈증 약으로 유명한 스타틴, 심지어 혈압약까지 정말 많죠. 그런데 바로 이 약들이 드물지만 약물성 췌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한쪽에서는 췌장을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췌장을 공격하는 약을 매일 먹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? 마지막 6번째, 생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. 자,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?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새로운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. 암을 무조건 때려잡아서 정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암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거죠. 그리고 이 공존이라는 말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. 일본의 한 병원에서요, 기대 수명이 1년도 채 안 남았던 사기 췌장암 환자 10분에게 개인 맞춤형 칸포 치료를 했어요.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? 정말 놀랍게도 10분 모두가 2년 이상 생존하셨습니다. 더 나아가서 6년, 심지어 14년 넘게 생존하신 분도 계세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암을 몸에서 완전히 박멸하지는 못하더라도 암을 잘 관리하면서 충분히 오랫동안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. 네,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 목표는 눈앞에 암세포를 하나하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암세포가 아예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또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환경, 그런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의 진짜 목표는 과연 마지막 남은 암세포 하나까지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일까요? 아니면 암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, 암이 감히 번성할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튼튼한 몸을 만드는 것일까요? 어쩌면 치료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근본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.